아니 이 새끼 이런 것까지 물어보고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국일입니다. 에디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원관리 노하우 3편 마지막. 저희가 2편의 마지막이 직원에게 권한을 줘라. 권한을 줘야지 직원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세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릴 건데, 직원 퇴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떠난다는 사람을 잡을 수는 없죠. 그렇죠. 잡아봤자 어차피 나갈 거고, 더군다나 우리는 말했지만 뭐 대기업도 아니고 중견기업도 아니고 5인이야 소기업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에디 군은 아마 저희 회사를 그래도 꽤 많이 와봤죠. 네. 그리고 저희 회사의 분위기나 직원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의 업무에 대한 압박을 주지 않고, 환경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어요. 10시 출근에 6시 퇴근이니까 하루 7시간 근무고, 연봉도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저희는 직원이 맥스로 뭐 한 8명까지 있었는데, 하여튼 굉장히 잘해주는데도 결국에 한 1, 2년 정도가 되면은 그만둔다고 스스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그 직원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한마디로 이 소기업에서는 직원 스스로가 뭔가 더 이상 자기가 발전할 수 없다고 스스로 느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직원의 연령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직원을 한 번도 고용해 본 적은 없거든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다 보면 안정성이라는 측면을 좀 더 고려하게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만두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20대 젊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안정성이라는 측면보다는 자기가 어떤 개발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를 자기 개발이 가능한, 혹은 자기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혹은 자기가 비전을 느끼고 좀 더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좀 찾아갈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러다 보면 저희 같은 듣보잡 자영업자들의 이 사무실 내에서는 직원들이 그런 어떤 결핍이나 갈증을 느끼기가 쉬워요. 그러면 결국에 1, 2년 정도 근무하다 보면 내가 여기서 근무하는 게 굉장히 편하고 좋긴 하지만 더 이상 내가 좀 발전이 안 되는 것 같다, 내 자신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저는 직원에게 사실 너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화장품 회사를 엑시트 할 때 회사 자체가 팔렸기 때문에 이제 고용 승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무실이 저는 여의도에 있었는데, 여의도에 있다가 홍대로 옮겼지만, 그 카페 2층에 사무실을 하면서 어쨌든 여의도에서 홍대로 옮기면서 이제 사무실이 있었지만, 저희 회사를 매입해간 회사의 위치가 수원에 있어가지고 수원으로 출퇴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 고용 승계가 좀 어려워서 고용 승계가 결국 안 되긴 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직원을 뭐라 그러죠? 권고사직이라 그러나? 저는 권고사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 2년, 조금 길면 뭐 한 최장 근무한 분이 한 2년 8개월 정도? 알아서 다 자기가 스스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 거를 처음 겪어봤을 때는 뭔가 왜 그만둔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깨닫게 된 게, 결국에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결국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나쁘게 말하면 뭐 물갈이가 된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오너가 결국에 구조적으로 그게 올 수밖에 없는 우리 듣보잡 자영업자의 숙명이라 그럴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오너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는 면접 볼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만두고 싶을 때 언제든지 얘기하면 된다. 언제든지 그만두면 된다. 하지만 그만두기 30일 전에는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절대 잡지 않는다. 그만둔다고 얘기하면 그만두는 건 언제든 자유다. 하지만 30일 전에 얘기해 주는 건 지켜줘라. 인수인계는 해야 되니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좀 직원분들도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좀 부담 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더. 근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내가 안 했을 때는 되게 조심스럽게, 그 사람 입장에서도 어떻게 그만둔다고 얘기해야 되나 막 이런 걸 고민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제가 면접 볼 때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오히려 더 좀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담대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우리 같은 좀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사실 이 직원의 능력보다는 고용의 어떤 안정성 측면을 고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직원이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보다 이 직원이 꾸준히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안정적이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을 최대한 그만두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그만둔다고 하면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째로 조삼모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조삼모사는 에디군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에디군이 조삼모사의 어떤 사례 같은 것들을 좀 짧게 한번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잔머리 쓰는 것 같은 느낌? 잔머리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아버지가 옛날에 뭐 업체를 하실 때 옆에 젊은 분이 한 명 업체를 하셔가지고, 네네네. 그분이 주변 다른 업체에 비해서 급여나 그런 것들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늘 점심을 회사에서 다 사주는데, 여기서 네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제일 비싼 것도 좋다, 네가 소중하니까 그런 걸 시켜 먹어라 했더니, 그런 부분에
부분에서 만족도가 많이 높았나 봐요. 되게 직원들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다른데 이직률도 적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싼 거 시켜 먹어봤자 매일 3만 원짜리 시켜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치. 8,000원, 만 원 선에서 움직일 텐데 뭐 가끔 뭐 15,000원짜리 시켜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뭐 다른 급여에 비해서는 되게 작은 부분인데 시원하게 말씀해줬던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더 사장님을 믿고 더 뭐 주인의식을 갖고 그렇죠. 우리가 주인의식을 뭐 갖지 말자고는 얘기는 했지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에디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조삼모사라는 게 좀 나쁜 의미로 들릴 수도 있을 텐데 한마디로 우리가 업무적인 외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따지는 게 직원 복지라던가 뭐 복리 후생 같은 뭐 그런 부분들. 근데 우리가 대기업이 아니니까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소기업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복지라는 측면에서 제일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시간적인 부분, 그러니까 즉 휴가라던가 근무 시간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쇼핑몰을 운영하면 10시 출근에 6시 퇴근을 해요. 그럼 하루 근무 시간이 7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회사가 9 to 6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당 야근을 안 한다고 가정하면 주당 40시간을 근무하는데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40이죠. 거기서 야근을 해서 뭐 주 52시간까지 맥스로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주당 35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하루에 1시간이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글쎄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결국에 업무를 직원분들한테 맡기고 그 업무를 그 결과를 이끌어내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 사장의 끊임없는 피드백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원에게 어떤 권한을 줘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렇게 내가 정말 끊임없이 직원에게 있어서 피드백을 주지 못하고 이럴 거면 차라리 근무 시간을 1시간을 줄여서 나도 좀 약간은 편해지고 직원 입장에서도 그게 또 하나의 복리 후생이 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야, 우리 회사는 하루에 7시간이래. 그러면 벌써 주변에서 와, 부럽다.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반응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분들은 그 자체에 대해서 만족감이 되게 높아지고 아까 에디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소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만족감이 높아지니까 좀 더 내가 이 회사에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자. 내가 더 이 회사의 일을 조금이라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업종의 특성이 뭐냐면 결국 물건의 유통을 택배 회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직접 배달을 하지 않으니까 대부분 택배 회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인데 목요일 날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된다. 그러면 택배는 보통 빠르면 화요일부터 접수를 안 받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왜냐면 명절 때 물량이 많으니까. 그러면 사실 화요일, 수요일은 공휴일은 아닌데 우리가 사무실에 나와도 택배 물량이 발송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택배 물량이 접수를 안 받는 다음부터 그냥 회사를 쉬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는 휴가가 더 생기는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작은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던 거고 직원분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만족이 더 큰 거고. 왜냐면 보통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연휴가 뭐 4일이다. 그럼 우리 회사는 연휴가 6일.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을 하면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조삼모사 전략?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비전 제시를 하기 어렵다는 것들을 우리 사장님들이 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한데 현실적으로 결국에 이제 이 소기업의 한계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지만 비전을 제시해 준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견기업에서 비전을 제시해준다. 대기업에서 비전을 제시해준다. 그런 것도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비전 제시라는 건 정말 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직원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얘를 이끌어서 뭐 좀 더 얘의 역량을 끌어내고 서로 윈윈 하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전에 직원이 그만둔다는 걸 자연스럽고 담담하게 받아들여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비전 제시를 하기도 어렵고 한다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직원 입장에서도 그걸 비전으로 사실 보지 않을 확률도 매우 높고 하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큰 어떤 흐름 내에서 결국에는 그냥 누군가 와서 내가 면접을 보고 이 친구를 우리 회사로 조인을 시키고 이 친구가 이 안에서 그게 1년이든 6개월이든 2년이든 그 안에 우리가 이 친구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이 친구가 또 그만둔다고 하면 그걸 또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이 사이클 내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비전 제시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이 같은 그냥 우리 회사에 있을 동안만이라도 최대한 이 친구 입장에서도 좀 편하게 일할 수 있고 좀 더 어떤 메리트 사소한
조삼모사 같은 그런 메리트라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 우리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 친구에게 급여를 주는 만큼의 더 역량을 끌어낼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어떤 이 흐름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왜 내 비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 그렇게 뭐 괴로워하거나 자책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다. 하지만 잘해주면서 최대한 또 이 친구에게 권한을 주고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만둔다고 얘기하면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게 어떤 우리 같은 소기업의 좀 한계이자 어떤 명확한 선이 아닐까. 그러면 또 어쨌든 잘해주고 하면 본인은 그만두더라도 그 인맥을 통해서 자기 친구를 소개시켜줄 수도 있고, 그런 뭐 경험은 없으셨나요? 한 번? 아니, 저는 그런 적은 있었는데 소개해서 온 친구가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그분은 무사를 만족스러워했나요? 그건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죠. 그분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는데, 뭐 직원분들한테 그렇게 물어보진 않으니까, 우리 회사 만족하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으니까. 소개시켜줬다는 거는 이제 그만두신 분은 그래도 만족을 했나 보네요. 편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엔. 어쨌든 되게 어려워요. 이 소기업에서 직원분들을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메리트를 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메리트라고 생각해도 이분들은 메리트로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별 생각 없이 했는데 또 의외로 아까 에디가 말한 것처럼 조삼모사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되게 메리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그 소기업의 한계를 벗어나기는 좀 어렵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반대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차라리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는 분들을 뽑아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는 분들 혹은 뭐 40대 분들, 이런 분들을 뽑아서 좀 안정성을 가져가면서 아무래도 책임감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좀 약간 뭐랄까,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절박함을 이용하는 좀 그런 부분들. 왜냐면 40대 분들이 고용시장에서 사실 우위를 점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이용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지금은,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좀 있지만 예전에는 뭐 어쨌든 30대 초반 이랬는데, 저보다 5살 10살 이렇게 많은 분들을 고용을 한다는 게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그 마음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결국 시도를 못 해보긴 했는데, 좀 오히려 그런 것도 반대로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직원을 관리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좀 다가가는 게 필요하고, 결국에는 이 어떤 선을 극복하지 못하는 면도 있어요. 아무리 내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말에 뭐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랑 어떤 재밌는 일 뭐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정말 그게 다른 의도는 전혀 없고 그냥 좀 편한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걸 물었다면, 그분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이 새끼 이런 것까지 물어보고 그래? 왜 사생활을 물어보고 그래?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사실 남자친구랑 뭐 했는지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데 예의상 물어본 것 뿐인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왜 이런 걸 물어보지?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의 입장이 너무 달라서 이게 어렵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고, 아무리 진솔한 대화를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좀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좀 갖춰놓는 게 중요하고, 또 시스템이라는 것도 일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을 좀 디테일하게 갖춰놓으면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야, 무슨 개 코딱지 같은 회사에 무슨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선이 어디냐, 그거를 잘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느꼈던 10년 이상 직원분들 수십 명, 제가 고용했던 분들이 한 40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이렇게 분들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